계속. 아니 그런데 네. 이런 위험한 통증을 생강즙이 잡아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머. 생강은 고대부터 서민의 금이라고 불리면서요. 향신료는 물론 약재로도 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관절염과 근육통 치료에 널리 쓰여왔습니다. 이렇게 생강이 전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통증 유발자인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생강의 핵심 성분이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로 항산화와 세포 활성은 물론 염증을 제거하는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식물성 영양소인 폴리페놀 성분의 일종입니다. 몰랐어요. 예. 폴리페놀. 식품별 항염 지수를 살펴보면요. 항염 식품으로 잘 알려진 양파나 마늘보다 이 생강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항염작용이 생강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네. 약 5,000년 전부터 인도와 중국 등에서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뭐 류마티즘 관절염과 신경질환 등에 사용되면서 일명 천연 진통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항염작용을 통해서 진통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 이제 골관절염 환자에게 생강 추출물을 6주 동안 섭취를 시켜봤더니 대주군보다 무릎 통증이 더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12주 동안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에게 생강 가루를 섭취시켜봤더니 대조군보다 염증 수치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말씀을 들을수록 놀라운데요. 이게 네. 무릎 통증이 있는 나한테는 이게 생강즙이 아주 딱이네요. 오빠, 먹기도 하고 붙여봐봐. 적극적으로 생강을 붙여? 할 소리냐? 먹는 거 피부에도 양보하고 막 그럽시다. 알았어. 그건 따로 얘기하자. 조금 더 솔깃하실 것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류마티즘 관절염과 골관절염 환자에게 생강 가루를 섭취시켜봤더니 관절염 환자 중 4분의 3 이상의 통증과 붓기가 완화됐다고 하고요. 근육 통증까지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생강의 추출물을 섭취시켜봤더니 편두통 치료제를 섭취한 그룹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증이 완화된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통증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네요. 제가 왜 편두통이 평소에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막 귀가 솔깃한데요. 네. 그 이유는 한의학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한 온성 식품이라 해서 기혈 순환을 도와 전신 체온을 고르게 해줌으로써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요. 또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해서 냉증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에서는 처방의 70% 이상의 생강을 사용할 정도로 음식이자 곧 약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한약을 처방할 때 중요한 조제 법칙 중에 강삼조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강삼조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약을 다릴 때는 생강 3쪽과 대추 2개를 반드시 넣는다는 뜻입니다. 아, 옛날에 봤던 것 같아. 강이 생강. 조율이시 할 때 이거 대추조. 맞아요. 그래. 역시 유식하십니다. 네. 그러시대요. 제가 홍동백서도 알고 있습니다. 홍동백서도 알고 있습니다. 네, 조율이시. 생강은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또 왕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신의 한 수로 여겨져 왔는데요. 약골이었던 용조 임금님께서는 허약한 위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약과 생강을 계속해서 다려 드셨고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35살 내외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 용조대왕은 83살까지 천수를 누리는 장수대왕이 되었습니다. 약골이라고 괜히 맨날 놀림받는 분들은 네. 생강즙 이렇게 텀블러에 갖고 다녀야겠어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 이게 진짜 솔깃하는 게 네. 전신 체온을 고르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생강이 큰 도움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랫배가 되게 차거든요. 이것도 안 냉증이죠. 되는데. 큰일 나, 안 안 좋은 돼. 거야. 네, 동의보감에는 체온이 고르지 못하면 냉증이 발생해서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또 기혈순환에 방해를 받아 손발과 아랫배가 차지면서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보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온보 치료법.
온보란 성질이 따뜻한 약재로 한증과 허증, 그러니까 몸이 차갑고 또 기가 허한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혈순환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 머리와 가까운 쪽의 체온은 올라가고 다리와 발의 체온은 낮아지는데요. 건강한 신체는 두한종렬이라고 해서 네. 머리는 시원하고 발이 따뜻한 그렇죠, 것을 그렇죠, 말합니다. 한쪽열. 또한 특정 부위만 냉증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수족냉증 외에도 머리가 시큰거리는 두냉증, 또 유난히 배가 시린 복냉증을 심하게 겪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이스크림이나 맥주 등의 온도가 낮은 차가운 음식은 물론 돼지고기나 오이 같은 성질이 차가운 냉성식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찬 물만 마셔도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야, 그러니까 나도 젊었을 때는 이제 돼지고기 이런 거 뭐 잘 먹었는데요. 네네. 아, 요즘에는 이제 그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배가 네. 살살 아프고 화장실을 또 빈번하게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돼지고기의 냉성식품이었다니 몸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체내에 열이 잘 순환하도록 보완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이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재가 바로 생강입니다. 이 생강은 온성 약재로서 몸속의 한기를 몰아내고 또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체온을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기하네요. 즉 차가운 곳은 따뜻하게 네. 또 너무 뜨거운 곳은 시원하게 만들어 몸을 전체적으로 정상 범위 내에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찬 음식을 먹을 때 생강즙을 함께 먹으면 더욱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의 온기가 냉성식품의 찬 성질을 중화해줘 전신 체온을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갱년기 증상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얼굴은 뜨거워요. 그런데 손발은 차가워요. 그러면 그때 먹으면 싹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야, 생강즙을 꾸준히 네. 우리가 챙겨 먹다 보면 건강에 다른 도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바로 면역력의 강화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 실제 이제 동물 실험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쥐에게 생강 추출물을 2주 동안 투여를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생강 추출물이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고혈압을 유발시킨 쥐에게 생강이 들어있는 식이를 섭취시켜 봤더니 네. 고혈압일 때 증가하는 효소가 감소해서 고혈압 예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면역력 강화하고 혈관 건강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생강을 늘 옆에 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요즘 날씨에 기침 나거나 목이 칼칼하면은 생강 차는 꼭 챙기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네. 마시면 뭔가 이렇게 딱 가라앉는 목이 좀 든든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목소리가 좋지 않으신 그런 거예요? 생강 고마워.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요. 인도의 전통 의학서적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생강을 뭐 호흡기, 순환기 질환에 사용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으로 만병통치. 네, 비슈와 배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비슈와 배사자. 생강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기관지 건강은 물론 천식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 천식을 유도한 쥐에게 생강 추출물을 투여해봤더니 염증 세포가 감소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천식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동의보감에도 생강은 담을 삭히고 또 숨이 차고 기침하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강의 진조롤과 쇼가올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세균 등의 각종 균에 대한 살균 작용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동물 실험에서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후에 기침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관지 수축을 유도한 쥐에게 이 생강 오일을 투여한 결과 근육 이완 및 혈관 수축 감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천식과 기침을 유발하는 기관지 수축을 개선하고 기관지 확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뭐 천식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많죠. 장기침 뭐 달고 사는 일도 되게 허다한데 네. 기관지 건강도 챙겨준다고 하니까 생강즙 우리가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강즙을 더 건강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또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진저 레몬티. 그럼 조금 더 맛있게 좀 먹을 수 있겠네요. 생강차는 뭔가 네. 조금 우리가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진저 약같이. 레몬티는 네, 약간 그게 중화되면서 뭔가 좀 받아들이기 좀 쉬운 네.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항염 작용이 뛰어나서 만성염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강인데요. 레몬과 굉장히 좋은 궁합을 이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은 이제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고요. 또 생강의 매운맛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레몬과 생강즙을 함께 드시면 진통 완화에 시너지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너무 좋다. 그럼 말만 하지 말고 이쯤에서 우리가 네. 생강즙 맛을 한번 보시죠. 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드셔보실까요? 생강향이 은은하게 나네요. 저 되게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레몬이 이 생강의 씁쓸한 걸 잡아줘요. 이거 아이들도 그냥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와, 먹기 오. 편하게. 지금 요 중부지방 밑으로는 생강이야. 근데 중부지방 위로가 레몬이야. 그 맛이 딱 무슨 케이크처럼 차이를 딱 두네요. 손님들 오셨을 때 맨날 커피만 내는데 겨울철에 이렇게 생강즙 내드리면 되게 어머 이 집 먹을 줄 안다 뭔가 그런 대우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해외에서는 골든 밀크라고 해가지고 코코넛 밀크에다가 생강을 넣어서 따뜻하게 먹는 게 또 있대요. 그렇게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왜 감기 걸렸을 때 배숙 만들어 먹잖아요. 그 생강즙 여기다가 요걸로 싹 이용을 해가지고 딱 하면은 금방 만들 수 있겠네. 오, 진짜. 여러 가지 조합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이게 맹물은 많이 마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안 이게 녹아요. 물에 생강즙만 넣고 하면 이게 수분 섭취도 되고 뭐 진저 레몬티가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생강즙을 섭취를 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주시죠. 네, 생강즙은 영양소가 풍부한 껍질까지 착즙한 뒤에 물에 희석해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특정 알레르기가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속쓰림 등의 위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낮은 농도로 시작해서 조금씩 그 양을 늘려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